네, 미국의 S&P 500과 나스닥 기업의 바이오 기업을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 톡톡바이오 메가트렌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필수품이 되겠죠.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의 투자 현황, 그리고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 그리고 조성기 기술고문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 백신은 화이자, 바이오엔텍, 그리고 모더나 다수의 백신들이 계속해서 앞다퉈서 출시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차홍선 대표님, 위드 코로나 시대의 필수품이 되고 있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여기에 더한 이 판매 현황, 그리고 이를 토대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 코로나 확진자 숫자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당초 최초의 전망은 백신이 나오면은 확진자 수가 많이 감소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그림 자체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숫자인데 지금 현재 백신 접종률이 전 세계적으로 45%를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초에는 보면은 지금 현재 90만 명 정도가 일일 확진자 숫자였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한 백신이 나오면서 30만 명대로 내려갔는데 지금 다시 50만 명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이 50만 명대의 확진자를 보유하면서도 불구하고 매일 하지만은 위드 코로나 시대로 진행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는 백신의 양도 충분하지만 그리고 쭉 계속해서 접종률이 올라가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치료제는 반드시 필수품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투자 아이디어로는 이런 지금 리제너리라든지 릴리라든지 이런 바이오 의약품, 항체 약품은 이미 출시가 돼서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효과가 좋고 그렇지만 이제 그게 좀 고가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80만 원대를 할 거로 보이는 경구용 치료제가 3파전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보면은 제일 빠른 게 머크하고 리츠백 그 두 개가 이제 파이자 바이오엔텍 그런 개념이에요. 머크 리츠백. 그다음에 로슈 아테아 그다음에 파이자 이 세 개가 지금 삼상에 세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상 진행 결과를 보면서 제가 볼 때는 아이디어는 이런 백신이 보면 우리가 모더나 같은 경우 얼마 올라갔습니까? 170조 원까지 올라갔잖아요. 바이오엔텍은 얼마까지 갔습니까? 거의 90조 원까지 갔다가 지금 조금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보고 온다면 이 세 가지 기업을 원래 보면 임상이라는 게 이렇게 돌발 변수들이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삼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 세 군을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잘 해보고 있는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면은 이런 경기 확장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경기가 이렇게 좋아지면 오프닝 되면서 좋아지는 주식들도 예를 들면 뭐 케미칼도 그렇고 뭐 항공도 그렇고 이런 기업들 두 번째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백신이 출시되어서 접종률이 높아져 가고 있지만은 코로나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3파전. 자, 그래서 그다음에 머크 리츠백, 그다음에 로슈 아테아, 그다음에 파이자 이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경구용 치료제 쪽으로 해서 머크 리츠백, 로슈 아테아, 그리고 화이자 이쪽으로 관심 갖고 보는 것도 좋겠고요. 여기에서 나아가서 경기 확장 종목 쪽으로도 관심 갖고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강혜경 고문님, 코로나 치료제 그리고 백신의 매출 추이와 앞으로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 경구용 치료제에 있어서 3파전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경구용 치료제 이제 매출도 한번 추정을 해보려면 이 개발 동향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라는 거가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경구용 치료제 같은 경우는 경증에서 중등도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그다음에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가장 이제 좀 앞서 있는 게 이 3파전에도 있는 임상 2, 3과 3상을 진행하고 있는 이 기업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기업들이 이 경구용 치료제는 나중에 다시 또 어떤 임상들이 진행되느냐 예방용으로 임상이 진행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매출액 추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이제 머크하고 리츠백 첫 번째 이제 가장 좀 빠르죠. 지금 미국 FDA하고 유럽 쪽에
그 긴급 사용 승인을 위한 이 심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머크와 리츠백의 이 몰루피라비르 같은 경우는 지금 11월 30일이 되면은 미국 FDA에서 외부 자문단을 포함한 이 자문회의가 지금 열릴 예정이라서 빠르면 12월 아니면 내년 1, 4분기에 이 머크와 리츠백의 이 몰루피라비르가 승인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추정을 좀 계속 해볼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 최근에 머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그 항암제 키트루다죠. 그리고 그 가다실 그리고 동물약품 쪽에서 좋은 실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 머크와 리츠백의 몰루피라비르가 승인을 받는다 그러면 내년까지 시장에서는 약 5조 원에서 7조 원의 매출액을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머크나 이 뭐 리츠백 쪽에서도 프라피시오는 리츠백도 이제 50대 50으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실적에 있어서도 좋은 게 반영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파이자인데요. 파이자는 12월 9일 날 병원에 입원하지 않은 그 환자 대상으로 한 이 데이터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파이자에 대한 것도 한번 참고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 로슈하고 아테아인데요. 이 로슈하고 아테아는 최근에 임상 이상에 대한 데이터를 공개했는데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상 3상에 대한 그 수정된 그 임상 디자인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원래는 내년 상반기에 결과를 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임상 디자인 이 변경에 따라서 내년 하반기에 결과를 볼 수 있겠다라고 시장에서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체 치료제 이제 먼저 우리가 백신과 치료제에 있어서 항체 치료제 먼저 나왔고 그다음 백신 나왔고 지금 경구용 치료제 관심 갖고 있는 건데요. 항체 치료제에 있어서는 그 로슈와 리제노른의 그 리젠코브2 이게 매출액이 지금 가장 좀 빠르게 가장 많이 좀 매출액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내년까지 그러니까 올해만 만약에 이 리젠코브에 대한 매출액을 본다 그러면 약 5조 원으로 이 로슈와 리제노른의 매출액이 좀 가장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백신인데요. 백신은 이제 임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 생각해 보시면 성인을 대상으로 그 다음에 연령이 지금 점차 내려가면서 청소년 그리고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임상이 진행하고 거기에 따른 좋은 결과들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부스터샷에 대한 임상이 좋은 결과를 나타내서 또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부스터샷에 대한 그 맞을 거 지금 생각들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백신은 미래에 어떻게 되고 있냐 개발 동향을 보게 되면 코로나19 이 그 백신에다가 폐렴구균이나 아니면 인플루엔자, 독감이죠. 이 백신을 같이 혼합한 임상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백신뿐만 매출액뿐만이 아니라 또 이러한 것들이 매출액을 계속 연장시켜서 갈 수 있고 올해간 백신에 있어서는 좀 매출액이 좀 피크로 시장에선 보고 있는데 60조 원 이상, 그리고 2023년도에 30조 원 이상, 그리고 2025년 되면 20조 원 정도까지 매출액은 좀 2030년까지 좀 연결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조성기 기술고문님. 앞에서 언급된 머크, 리즈백, 그리고 화이자, 로슈, 아테아의 코로나 경구 치료제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흘러가게 되나요? 예, 결국 이제 바이러스 치료제라는 것은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증식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같으면 이제 RNA 바이러스죠. 그러니까 RNA가 복제돼서 많이 생산되는 것을 억제한다든지 아니면은 바이러스가 꼭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단백질을 못 만들게 한다든지 두 가지 방법인데 먼저 이제 머크 리츠백의 경우는 이제 몰루피라비르라고 했는데 이것은 RNA 복제를 방해하는 방법입니다. 결국은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RNA는 구아노신, 사이토신, 또 아데노신, 우라실 이렇게 네 가지 염기를 순서대로 어떤 특정한 순서대로 이제 이어서 붙이는 게 이제 복제하는 방법인데 이 머크 리츠백은 사이토신하고 비슷하게 생긴 화학 물질이에요. 그래서 뭐 사이토신 유사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효소가 붙이는데 사이토신 대신에 이 약물을 붙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모양이 이상해져서 결국은 이제 RNA 복제가 잘 안 되는 그렇게 해서 RNA 복제를 방해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화이자는 조금 다른 방법이에요. 단백질 합성을 억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이러스가 이제 RNA도 만들어야 되지만 단백질도 꼭 필요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단백질 만드는 과정에 또 효소들이 작용을 하는데 그 효소를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이때는 또 보조적인 그 효소 억제제로서 이제 그 우리가 그 에이즈, HIV 바이러스의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는 그 기존에 나와 있는데 리토나비르라고 하는 것과 이제 복합적으로 복합 병용하는 방법으로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로슈아테아의 경우는 RNA를 억제하는 방법인데 좀 독특해요. 이거는 이제 RNA 구성 성분 중에서 이제 구아노신 유사체인데 이 좀 독특하게 화합물이 생겨가지고 RNA를 합성하는 그 중합 효소라는 게 있어요. 그 중합 효소를 완전히 억제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이트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염기를 가져오는 부분, 하나는 염기를 이어붙이는 부분, 이 두 가지 활성을 모두 동시에 억제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오늘은 주요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와 관련해서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지금까지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그리고 강혜경 시장고문, 조성기 기술고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